자, 오늘은 도수분표표에서 분산과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건데요. 일단 뭐 편차는 계급값에서 뭐 평균을 뺀다, 분산 이렇게 뭐 돼 있는데, 일단 요거는 선생님이 요 밑에 유지 5번을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공책에다가 요거를 이제 선생님 쓰는 것처럼 보고 따라서 좀 써봅니다. 자, 일단 히스토그램은 뭐냐면은 밑에가 이제 계급이죠. 계급. 요 가로축은 계급입니다. 항상. 요 계급과 뭐가 나와 있다. 계급과 요 도수가 나와 있는 표를 우리가 히스토그램, 이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걸 우리가 히스토그래프라고 합니다. 즉 도수 분포표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걸 히스토그램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표준 편차를 뭐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뭐 하시냐면은 일단은 도수 분포표를 먼저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노트에다가 쓰시면서 일단 봅니다.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 자, 일단 계급을 하나 쓰시고요. 여기는 일단 도수를 일단 씁니다. 그럼 여기부터 2부터 4까지. 자, 2부터 얼마? 4까지. 도수는 얼마입니까? 3이죠. 3.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급이 또 얼마? 4부터 6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4부터 6까지. 그럼 여기가 4부터 6까지는 5명이겠죠. 5명. 자, 그 다음에 계급이, 그 다음에 6부터 8까지겠죠. 계급의 크기는 요까지의 차를 얘기하는 거죠. 계급의 크기는 지금 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얼마다? 여기도 8부터 10까지의 도수는 1이다 라고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수분표표를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편차를 구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는 작업들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수분표표의 이제 장점은 어떤 계급 안에 있는 자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뭐 파악하기가 쉬우나 이제 문제는 각각의 값을 이 세 개의 도수가 예를 있다라고 보면은 이 세 개의 자료의 정확한 값을 모르게 됩니다. 이 세 개의 정확한 자료의 값을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2부터 4까지 있다 그랬을 때, 그죠? 이 세 개의 자료가 2부터 4까지는 세 개인데, 이 세 개의 자료가 정확하게 얼마의 값을 가진지는 모릅니다. 그죠? 정확하게 얼마의 값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옆에다 이제 선을 조금만 더 그으시고요. 이렇게 조금만 더 그었습니다. 요 조금만 더 그어서 자, 여기다 이제 뭔 일을 하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이제 하고 계급값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계급값.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 B반들은 계급값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계급값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요 값의 평균값입니다. 2와 4의 평균값. 그러니까 즉 2 더하기 4 나누기 2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계급값을 정하는 이유는 이 세 개의 자료가 정확한 값을 모릅니다. 그래서 얼추 얼마? 3의 값을 가지겠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은 그냥 3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3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계급값은 4와 6의 평균이니까 더하면 4와 6 더하면 얼마예요? 10이죠. 나누기 2하면 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6하고 8이니까 더하기 2. 그럼 여기는 뭐 9.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계급값을 구하는데 평균이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건데 평균이라는 거는 자료의 총 개수가 있습니다. 평균은 자료의 총 개수. 그죠? 그럼 자료의 총 개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이 도수의 총합은 지금 몇 개예요? 도수의 총합은 10입니다. 그리고 평균은 일단 10개인데 이 세 개의 자료 계급값 3을 가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수가 3이라는 거는 자료가 3개 있다는 거죠. 이 세 개의 값이 모두 다 3개를 가진다는 겁니다. 뭐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거 쓰지 마세요.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다. 원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면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할 때는 계급값 곱하기 도수의 값을 다 더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왜? 3짜리가 3개 있다. 5짜리가 5개 있다. 7짜리가 하나 있다. 9짜리가 하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원래는 정확한 값을 알아야 되지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급값을 대체한다는 거죠. 대체. 알겠죠? 그래서 대체한다 이겁니다. 오, 그렇구나. 그래서 도수 곱하기 계급값. 그 다음에 평균 구하는 겁니다. 지금 평균. 지금 뭐 구한다고요? 평균 구합니다. 평균. 자, 평균은 모든 자료에 합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모르기 때문에 계급값으로 다 대체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5짜리는 도수가 5죠. 5개 있겠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해봅시다. 뭐가 있습니까? 7짜리도 하나 있다. 그 다음에 9짜리도 하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의미가 뭐였냐면은 총 도수입니다. 도수의 총 개수입니다. 총 도수 분의 여기는 계급값 곱하기 뭐다? 도수의 뭐다? 총합이다. 도수의 총합. 그러니까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다 더한 걸 우리가 이제 총합이라고 그러죠. 총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계급값 곱하기 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하게 되면 1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9, 25, 7. 그 다음에 여기 9니까 이 다 더하시면은 얼마 나오냐면 5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은 5다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 나오면 이게 좀 짜증나요. 이게 좀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뭘 구하러 가야 되냐면 편차를 구하러 가야 됩니다. 편차. 근데 이제 편차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노트에 좀 쓰십시오. 편차란 녀석은 뭐냐면은 자료의 값입니다. 자료의 값, 즉 별량이라고도 그러죠. 자료의 값에서 뭘 뺀다? 여기서는 평균을 빼는 겁니다. 평균. 뭐 뺀다? 평균을 뺀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료의 값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대체하는 값은 계급값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계급값을 대체하기 때문에 자료의 값을 계급값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계급값 빼기 뭐다? 평균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수분표표의 상에서는 우리가 계급값 빼기 평균으로 이렇게 대체되겠다라고 꼭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값은 계급값에서 못 뺀다, 평균을 뺀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은 항상 뒤쪽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십니다. 그러면 계급값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이제 막대기 그래프를 하나 또 긋고 여기다 하나 좀 더 긋겠습니다. 여기다가 편차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하고 편차라고 쓰죠. 계속 나오니까 죽겠죠. 옆에 칸이 많이 들어가니까. 편차라는 녀석은 5에서 3을 뺍니다. 평균이 5기 때문에 3에서 5를 뺍니다. 3에서 5를 빼면 편차는 마이너스 2. 5에서 5를 빼면 편차는 0이겠고요. 7에서 5를 빼니까 2겠고요. 그 다음에 9에서 5를 빼면 4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편차를 다 더했더니 뭐가 되지 않나요? 0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은 편차가 마이너스 2짜리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이 계급값이 이제 자료라 보는 겁니다. 이 3짜리 자료가 3개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개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럼 편차가 0짜리가 5개 있다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편차가 2짜리가 몇 개 있다, 1개 있다 보시는 거고 4짜리가 하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6, 여기는 0, 그 다음에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는 4니까 이 모든 걸 더하게 되면 편차의 합은 0이 되겠죠. 다시 마이너스 2짜리 편차가 있는데 얘가 총 3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곱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편차 0짜리가 5개 있다. 편차가 2짜리가 1개 있다. 편차가 4짜리가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편차를 이렇게 보게 되면 편차는 왜 구하냐면은 분산 때문에 구하는 거죠. 분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편차 제곱 평균.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편차는 이미 구했는데 자 이제 분산 구하러 갑니다. 편차는 구했는데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일단 총 10개입니다. 10개. 자료의 개수. 근데 이제 마이너스 2짜리를 편차를 일단 제곱합니다. 제곱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긴 게 몇 개 있다. 3개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3개.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0짜리가 몇 개 있다. 0의 제곱이 5개 있다. 그 다음에 2의 제곱이 몇 개 있다. 1개 있다. 4 곱하기 1. 그 다음에 여기는 4의 제곱자리가 몇 개 있다. 1개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만 정리를 좀 한다 그러면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여기도 이제 총 도수입니다. 총 도수.
총도수. 도수의 총합.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편차 제곱에다가 여기도 주의하시는 게 편차 제곱에다가 곱하기 뭐 하셔야 돼요? 곱하기 뭐 있죠? 도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차가 이만큼 있다는 거죠. 이런 편차가 이만큼 있다. 이런 편차가 이만큼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의 뭐다? 여기도 총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도수분표표에서는 평균을 구할 때나 분산을 구할 때나 계급값에서 도수를 곱하고 편차 제곱에다 도수를 곱한다. 그래서 도수들을 항상 곱한다 라고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시게 되면요. 이것들을 계산을 하게 되면요. 10분의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10분의 32라고 나옵니다. 32. 그러면 이 값은 3.2. 분산이 3.2라고 나오겠죠. 근데 이제 소수점이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수점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준편차라는 거는 표준편차입니다. 표준편차라는 거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므로 따라서 루트 3.2다 이렇게 이제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원래 의미는 이런 거죠. 분산의 루트 값이다. 분산의 루트를 씌운 값이다. 표준편차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답은 루트 3.2다 라고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서요. 위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편차에서 이 계급값을 쓰는 이유는 자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료의 값을. 그래서 계급값으로 대체한다. 분산은 편차 제곱에다 곱하기 도수. 왜? 개수가 요만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급값 2자리가 2개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4자리가 3개 있다. 6자리가 3개 있다. 8자리가 2개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편차의 총합은 이렇게만 보면 0인데 이건 원래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왜? 개수만큼 곱해서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차의 총합은 여기는 운이 좋게 0이지만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는 안 맞다 이거죠. 이렇게 다 더하면 0 안 되잖아. 왜? 자료의 개수만큼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했을 때 0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 왜? 이렇게 편차 제곱 생긴 게 2개씩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분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저기도 마찬가지로 평균 구할 때도 도수가 이렇게 곱해진다.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개념 확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계급값을 구하면 0과 10의 평균 5, 10과 20의 평균 15. 여기는 당연히 25겠죠. 25. 그럼 계급값 곱하기 도수는 이걸 왜 구하냐면은 다시 이걸 왜 구하냐면은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 알겠죠? 평균. 그래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15짜리가 여기는 도수가 10이니까 10개 있으니까 150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짜리가 몇 개 있다? 3개 있으니까 75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총합이 260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왜 구하냐면 요걸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나누기 얼마? 총 자료 개수 20으로 하면 되겠죠. 20으로. 그럼 260이니까 답은 1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편차는요. 계급값 빼기 뭐다? 계급값 빼기 평균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계급값 15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5에서 13을 빼니까 여기는 2다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5에서 13을 빼니까 이걸 빼니까 13이죠. 여기는 이제 편차 합이 13이 아니고 12죠. 12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 요 편차 합이 총합이 여기는 0이 아니다. 왜? 도수랑 곱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도수랑 곱해줘야 됩니다. 곱하게 되면 0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는 당연히 분산을 구하는 이유겠죠. 그래서 편차를 제곱하게 되면 64. 그러면 곱하게 되면 와 크다. 448.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걸 제곱하게 되면 4 곱하기 10. 그럼 40. 됐죠? 그다음 여기는 144 곱하기 3이니까 여기는 430이다. 그냥 계산 문제예요. 어차피 이거는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틀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920이다 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분산은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답은 여기는 46회겠죠. 그럼 분산은 46회다 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필수 예제 3번은 구하셔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산하고 표준 편차 구하시려면 일단 평균부터 구하십니다. 평균은 당연히 요 옆에 뭐
계급값을 구하시고요. 계급값. 그 다음에 또 뭐도 구하셔야 돼요? 편차도 구하셔야 돼요. 편차.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길게 설명 들었는데 요 파트만 좀 잘 넘어가시면 뒤에는 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뒤에는 단원 마무리고 이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요 파트가 가장 어렵고요. 가장 틀리기 쉽습니다. 상위권의 아이들도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여기입니다. 애들이 막 나서 막 시발시발 해요. 막 와 씨 맞추면 이거만 100점인데 저거 실수해서 틀렸다. 아니면 아 시간이 없어 다 못 풀었다. 엄마한테 가서 막 얘기하는 거죠. 엄마 나 시간이 없었어. 그럼 또 엄마가 아 우리 아들은 머리는 좋은데 또 이게 운이 없었나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는 공부량이 부족한 거예요. 머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와씨 시간이 없어? 그러면 내가 문제를 좀 덜 풀어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여기는 아유 아무튼 잔소리도 지겹겠다.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14번 14쪽 갑니다. 한 걸음 더 갑니다. 5개의 평균이 7이고요. 분산이 3점 빨 때 와우 이거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자 여기는 공책에다 필기를 하세요. 공책에다가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이런 것도 좀 알면 좋겠죠. 우리가 이제 분산을 구할 때 분산을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분산을 구하는 식. 분산을 구하는 식이 뭐냐? 분산을 편차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냥 구한다 그러면 편차 제곱의 총합에서 빼기 뭐다? 빼기 나누기 총도수로 나누죠. 총도수. 근데 얘를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뭐냐면은 별량이랑 또 어렵겠고 별량이랑 또 어렵겠죠. 그죠? 별량이랑 조금 어려우니까 별량이랑 하지 말고 이걸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자료의 값의 제곱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자료의 값의 평균에서 자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자 말이 어렵죠. 그죠? 이거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A, B, C라는 숫자가 이게 별 자료가 있다 그럽시다. 그때 평균을 만약에 M이라고 해봅시다. 평균을 M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요거의 평균 M이라는 거는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겁니다. 됐죠?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만약에 여기에 분산을 만약에 구해본다면 분산을 구합니다. 분산을 구한다 그러면 3분의 얼마 될까요? 3분의 편차니까 A-M의 제곱 그 다음에 B-M의 제곱 됐나요? 그 다음에 C-M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선생님 머리 아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보세요. 그럼 이거를 다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3분의 A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B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C제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M제곱 하나 나오고요. 여기도 M제곱 나오고 여기도 M제곱 나옵니다. 그러면 3M제곱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건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가운데 마이너스 2AM이란 인수도 있고요. 여기도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BM이란 인수도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CM이라는 인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졸라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각각 분리를 시키게 되면 3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 빼기, 더하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만 보시면은 M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3분의 마이너스 2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가 되냐면 이걸 M으로 묶을게요. 이 세 개는 M으로 묶습니다. M으로 묶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이수분해 한 거예요. 이수분해. 그러면 아까 보세요. 3분의 이렇게 보세요.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였죠? 평균 M이랑 같았죠. 그래서 얘를 M으로 살짝 바꿔주면은 식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3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2M에다가 M을 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M제곱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뭐다? M제곱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즉 이 분산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뭐 미리 알려드리는 거죠. 각각 자료의 제곱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 자료가 A,
B, C가 있죠. 그럼 자료의 값에 요 위에 보시면은 제곱에다가 나누기 이제 자료의 개수로 나누죠. 즉 자료의 제곱의 평균을 구합니다. 자료의 값의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제곱 시킨 다음에 자료 몇 개 있어? 3개 있죠. 그럼 나누기 3 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뭘 뺍니까?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왜? 여기 m의 제곱을 빼게 되죠. 그래서 평균의 제곱을 빼게 되면 이 녀석 역시도 뭐다? 분산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 이제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 자 보세요. 5개의 수가 있습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6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7의 제곱. 자료의 제곱의 총합에다가 됐습니까? 나누기 얼마? 5를 하죠. 그럼 거기다가 평균이 얼마야? 7이죠. 그럼 7의 제곱이 얼마다? 3.8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걸 진짜 분산을 평균을 구해가지고 또 분산 구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더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이거는 x값, y값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값. 그러니까 즉 여기의 값을 통으로 구하는 거죠. 통으로. 요 값을 통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항시켜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해서 뭐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일단 자 다시 분산이라는 거는 편차 제곱의 총합에다 총 도수를 나눠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정도는 좀 알고 있읍시다. 자료 제곱의 값의 평균에다가 자료의 값의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빼게 되면 뭐가 된다? 분산이 된다라고도 좀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아까 A, B, C 자료의 값이 A, B, C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얘를 나타내는 방법은 3분의 자료의 제곱의 평균, 자료 제곱한 다음에 평균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빼기 요거 평균 요거죠. 평균 m제곱을 빼신다. 평균의 제곱을 빼신다. 이렇게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여긴 3개니까 3이고 여긴 자료가 총 5개죠. 그럼 나누기 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곱한 다음에 뭐 한다?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5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은 분산이 된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어떤 개념을 조금 알고 계셔야 문제 쉽게 풀리기 때문에 선생님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드르륵 4번 갑니다. 4번도 이제 노트 적읍시다. 뭐 할 게 많네요. 노트 적을 게 많네. 자, 그 여러분들에게 내가 얘기 드릴 거 고등학교 가면 이걸 또 보게 되는데 이거 그래도 한번 알아둡시다. 자료가 지금 뭐가 있냐면요. 뭐 일단 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또 이제 9월달 가면 또 까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까먹으면 또 해야죠 뭐 그죠? 여기가 이제 자료의 평균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평균이 5, m이라 쓰겠습니다. 원래는 영어로 메디안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도 5라고 씁니다. 표준 편차가 이제 쓰는데 이건 시그마라고 씁니다. 시그마 3이라고 쓰겠습니다. 편의상. 이건 시그마라고 하는데 표준 편차를 얘기합니다. 이제 원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쁘게 쓰기도 합니다만 그냥 뭐 이렇게 세모 표시로 일단 쓰겠습니다. 그럼 그때 A 더하기 2, B 더하기 2, 그 다음에 C 더하기 2, 그 다음에 D 더하기 2. 원래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냥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일반화 좀 시켜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2를 지워버리고요. 2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A 더하기 N, 그 다음에 B 더하기 N, 그 다음에 C 더하기 N, 그 다음에 D 더하기 N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일단은 1번은 자 이거는 그냥 5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표준 편차라고 봅시다. 표준 편차. 평균이라고 봅시다. 평균.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지웁시다. 일단 이건 지우고 지웁시다. 요거는 평균. 그 다음에 시그마는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합시다.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그냥 표준 편차. 네, 표준 편차를 합시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내가 알려드릴 거는 여기에 이 4개 자료의 평균은 뭐가 되냐면요. 평균은 그냥 뭐가 되냐면 m 더하기 n입니다. 그러니까 즉 일정하게 더해진 수 m만큼 평균에다 더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평균. 일단 쓰세요. 평균. 그 다음에 분산은요. 그대로 분산은 이제 V를 합시다. 이렇게 분산은 V를 합시다.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더하더라도 분산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분산 그대로 있고요. 분산 값은 바뀌지 않고요. 표준 편차도 값은 더하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표준 편차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눈으로 보면 시험 뭔 말이야 막 아씨 선생님 졸라 그래요. 나 안 해. 막 이런 표정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미안하게도. 그래요. 그래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일정한 값을 이렇게 이 자료의 값에다 더했다라고 봅시다. 그때 평균 구하는 방법은 a 더하기 n 더하기 b 더하기 n 더하기 c 더하기 n 더하기 d 더하기 n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평균이라는 거는 잠깐만 위로 갈게요. 이 평균이란 값은요. 이 자료 4개 평균은 4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m이라고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평균을 구하실 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얘네가 일정 값을 더했다 보실 때 나누기 얼마일까요? 4를 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이걸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되겠습니까? 플러스 하나, 둘, 셋, 4개 더하겠죠. 그러면 4분의 4n 이렇게 분리시켜서 봐도 되죠.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건 뭐죠? 아까 평균이라 그랬죠. m. 그럼 이건 뭐죠? n이죠. 그래서 자료의 값에다가 이렇게 일정하게 더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값을 더하게 되는 경우에는 평균에다 그 값만 더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의 값에 똑같이 얼마씩 더해졌다. 그럼 자료의 값에다 평균에다 그냥 이만큼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편차를 구합니다. 그럼 편차는 a 플러스 n에서 됐습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평균을 빼겠죠. 평균은 n 플러스 n이니까 n 플러스 n의 제곱 됐습니까? 그 다음에 b 플러스 n 빼기 평균은 n 플러스 n 그대로 가겠죠. 제곱. 그 다음에 c 플러스 n 마이너스 이거 아닌데 n 플러스 n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와 길다 진짜 여러분 진짜 쓰다 빡치겠다. d 플러스 n에다가 마이너스 n 플러스 n의 전체의 제곱 나누기 얼마? 나누기 와 4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어메이징 한데 잘 봐요. 이거 없애버리면 뭐가 될까? a 마이너스 m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될까요? b 마이너스 nn 없어집니다. 그럼 마이너스 m의 제곱. 그 다음에 c하고 여기 없어지죠. 여기. 그러면 c 마이너스 m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는 d 마이너스 m의 제곱. 나누기 얼마다? 나누기 4더라. 그럼 이게 뭐냐? 자,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분산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 4개의 평균이 m이라 그랬을 때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자, 이거 조금만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그러면 a 빼기 얼마? a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m의 제곱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m의 제곱 그 다음에 d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값이 이제 분산 v라 그랬을 때 잘 보세요. 내려갑니다. 그럼 아까 이 모습이나 지금 우리가 구한 값이나 요 위에 있는 값이나 차이가 없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일정 값을 더하더라도 분산의 값은 변화가 없으므로 그냥 분산값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표준 편차도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일정한 값을 더하게 되면 분산의 값이나 표준 편차의 값은 변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곱하는 경우도 있는데 곱하는 경우는 뭐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일단 설명드리고요. 시험 전에 이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요까지만 알아두세요. 요까지만. 그래서 뭘 알아두시냐면 자료가 A, B, C, D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일정한 값 D, N씩 더했다 이거예요. N씩 더했다. 그럼 N씩 얼마의 일정한 수를 더했다. 그러면 평균은 N만큼 더하면 되고 분산은 안 바뀌고 표준 편차 안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시면 더하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평균이 5니까 5에서 2만큼씩 다 늘었으므로 이때 이렇게 자료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평균은 얼마다? 평균은 7이다 보시면 돼요. 왜? 5에서 2만큼 더하면 되니까. 그럼 표준 편차가 안 바뀌었죠. 이 더하더라도 아까 표준 편차는 안 바뀌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그대로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는 그대로 3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노트에다가 이걸 아까 요 옆에 쓴 것들은 여기 쓴 거 있죠. 여기 쓴 것들은 좀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처음 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어렵고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알려드리지는 않고요.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한 번 더 할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 그 5번이 있습니다. 5번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성적이 가장 높은 반하고 가장 고른 반이 있습니다. 고르다라는 거는 이렇게 쓰십시오. 고르다라는 거는 평균에 밀집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료가 평균에 밀집해 있다는 겁니다. 밀집. 그래서 성적이 고르다 그러면은 표준 편차가 뭐하다?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겁니다. 그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걸 얘기하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겁니다. 고르다 그러면 잘 보세요. 평균이 이렇게 있는데 표준 편차 가장 작은 반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2반이겠죠. 루트 5죠. 그래서 C반이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반은 평균이 가장 높은 반 보시면 됩니다. 성적이 가장 높은 반은 73점이죠. 그럼 몇 반? 뭐 B반이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고르다, 성적이 높다. 그럼 성적이 높다 그러면 얘는 평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가 높다? 평균이 높다. 그 다음에 고르다라고 하면은 평균의 자료들이 밀집해 있다. 누가? 자료가. 알겠습니까? 자료의 값들이 평균값에 밀집해 있다. 그래서 표준편차 작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아이고 하기 싫어 이런 반응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기 싫죠, 그죠? 하지만 이 정도 상식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죠?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 왜냐면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좀 편하다 이겁니다. 편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유, 벌써 강의가 30분이 지났군요. 지금 선생님 동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도 아유 2시 반이네요. 새벽 2시 반입니다. 뭐 오늘 퇴근은 못하겠죠, 아무래도. 못하겠는데 일단은 여러분 선생님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도 좀만 따라와 주면 좋겠다, 정말. 그죠? 좀만 따라와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바람이죠, 바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3번 문제인데요. 아이고, 요 3번 문제는 어렵겠다. 그죠? 요 3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겠는데. 그죠? 쉽지는 않겠고,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요. 너무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이거. 잠시만요. F2가 빠져있구나, 책에서. F2가 빠져있고, 잠시만요. 이게 책이 빠져있구나. 빠져있으니까. 잠시만요. 이 책이 빠져있네, 이게. 빠져있고, 단원 마무리로 바로 넘어가는구나. 일단 단원 마무리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책이 PDF 옛날 거라서. 일단 넘어가서, 일단은 이제 봅시다. 일단은 뭘 보냐면은 4번 한번 봅시다. 4번. 4번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방학 동안 20명이 도서관 발표인데요. 여름방학 동안 현장 체험을 한 일수를 조사해 나타냈대요. 그럼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빈값은요, 여기 옆에다 좀 쓰십시오. 채빈값은 도수가 가장 많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도수가 가장 큰 계급값을 의미합니다. 계급값. 그래서 계급값이라 이렇게 꼭 써주시고요. 계급값. 여기 계급값은 평균이니까 0과 2의 평균 1, 2와 4의 평균 3, 5, 7, 9 이렇게 되겠죠. 이식 커진다 보면 됩니다. 왜? 계급의 크기만큼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계급값은요. 계급의 크기만큼 커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급의 크기가 2죠. 이 차를 얘기합니다. 계급의 크기는 차. 그래서 이만큼씩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쉽게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계급값이 이렇게 되니까 계급값은 가장 도수 큰 게 어디예요? 지금 8이죠, 8. 그래서 잠깐만요. 이 책에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이 3번. 책이 몇 번?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PDF가 옛날 거라서 안 맞는 건 좀 양해해 주십시오. 책이 3번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계급값을 의미하니까 여기는 7 맞고요. 중앙값은 얼마다? 중앙값은 20번째 이 중앙값은요. 우리 이제 대표값 얘기할 때
이게 짝수일 때는 작은 수로 이렇게 세웠을 때 10번째와 짝수일 때 10번째 가운데 반 10번째와 11번째 평균입니다. 그러면 10번째는 어디냐면 1, 3, 5 누적해서 더합니다. 1, 3, 6 더하게 되면 요까지가 총 10개 있어요. 요까지가. 요까지 10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봅니다. 1이 1개 있고 그 다음에 3자리가 몇 개 있어? 3개 있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6자리가 6개 있을 거예요. 6, 뭐 일단은 뭐 한번 써드립니다.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자리가 이제 8개 있을 건데 그럼 7, 7, 7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중앙값은요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이 짝수인 경우에는 반으로 나눈 10번째 그 다음 항이 얘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중앙값은 5가 아니고요 6.5라고 되어 있는데 6.5. 평균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계급값이랑 도수랑 곱한 다음에 다 뭐 하십니까? 더하겠죠.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5 곱하기 6 더하기 7 곱하기 8 더하기 9 곱하기 2 나누기 총도수 얼마? 20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귀찮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계산하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답은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PDF가 바뀐 관계로 새로운 PDF를 저 못 구했거든요. 옛날 거 좀 쓰고 있는데 일단 봅시다. 그 다음에 요게 여러분 책에는 8번 돼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 책에는 8번 돼 있습니다. 8번. 여러분 책에는 8번입니다. 자, 옛날 이게 자료라서 여러분 책에 8번 보시면요. 8번 보시면은 이제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는 평균을 대표값으로 정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면은 5, 4, 7, 6, 9, 8까지는 아주 좋아요. 근데 너무 큰 값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큰 값이 있을 때 평균을 대표값을 하기가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기획 같은 경우에는 틀렸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자료 B가 있습니다. B는 평균이나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하는 것이 괜찮겠죠. 차가 얼마 안 나니까. 그래서 평균이나 중앙값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차가 얼마 안 날 때 이렇게 놨습니다. 그 다음에 C의 중앙값과 최빈값이 서로 같다 돼 있는데 세워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그러면 이거 크기순을 쫙 나열했을 때 쫙 반을 나눠요. 4개, 4개 나눴죠. 그러면 네 번째와 이 5번째의 그 뭐죠? 평균이겠죠. 그러면 13, 13 똑같으니까 중앙값은 13입니다. 그럼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값이니까 13이 몇 번 됐냐 해서 13이죠. 그럼 이때는 같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걸 기억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책에는 이 문제가 안 나와 있네. 나와 있다. 이게 11번입니다. 여러분 책에는 11번 나와 있는데 11번 문제가 있습니다. PDF가 달라가지고요. 좀 미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올해 자료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올해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못 구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 책에는 일단 10일이니까 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봅니다. 정8면체 주사위를 8번 던집니다. 그럼 요 수가 차례로 나왔을 때 옳은 것은 그럼 일단은 중앙값 나오고 뭐 최빈값 나오고 표준편차 나오니까 일단 크기순을 적겠습니다. 1 나왔죠? 하나 지우고 1은 하나고 2는 몇 개예요? 하나죠. 그럼 일단 1, 2도 지우고요. 그 다음에 3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는 또 한 번 나왔겠죠. 4 한 번. 그 다음에 5는 3번 나왔죠. 여기 하나, 둘, 3개 나왔죠. 그러면 5, 5 됐죠? 그 다음에 7이 하나 나오네요. 7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자료가 총 8개죠. 그럼 일단 평균을 일단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7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나누기 얼마? 총 8개니까 8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요. 8 하면요. 아이고야 이거 계산하면 또 힘들겠다 그죠? 8인데 여기에는 얘가 총 얼마 나오냐면 40이 나옵니다. 40. 그래서 여기는 총 얼마다? 5다라고 나옵니다. 평균은 평균이 40이 아니다.
미안합니다. 40이 아니고요. 아유, 이거 얼마지? 다시. 이게 평균이, 이게 얼마 나오냐면, 32가 나옵니다. 32. 32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평균이 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급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값은 이제 여기 반을 잘라서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짝수일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평균입니다. 그 평균이기 때문에 4.5가 돼야 되죠. 4와 5의 평균. 그러니까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요. 채비값은 가장 많이 나온 값은 5 맞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여러분들 구하시러 가야 되겠죠. 어떻게? 8한 다음에 별량에서 평균 뺍니다. 그럼 여기는 일단 편차는 마이너스 3, 여기 편차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0, 여기는 1, 1, 1, 여기는 3 되겠죠. 그럼 모두 합한 게 얼마 된다? 0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곱시켜서 하면 9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얘가 8분은 얼마 됩니까? 여기가 6되고요. 여기가 14 되겠죠. 그럼 8분의 20이니까 얘가 약분하면 4분의 10이죠. 그럼 4분의 10이니까 4분의 10 맞습니까? 4분의 10 잠깐만요. 14 더하기 20 맞고 4분의 20이니까 2점 잠깐만요. 이거 부조 9 제곱시켰는데 에헤이. 아유 선생님이 이게 여기가 9니까 잠깐만요. 여기가 12, 26이겠네. 26. 그러면 4분의 13이니까 3.25가 나옵니다. 분산은 3.25가 나와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3.25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다. 그래서 총 3개가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장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할게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자료에는 얘가 15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번. 여러분 자료에는 얘가 15번 되어 있는데, 자, 이 5개의 자료에 대해서 표준 편차가 루트 7이에요. 그 루트 7일 때 a 곱하기 b 값을 구하라.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차가 나와 있죠. 편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 더하기 얼마? 9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 더하기 b제곱 나누기 얼마? 5를 합니다. 그럼 얘가 분산이니까 얘가 7 돼야 됩니다. 7. 됐습니까? 이게 7 되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9 더하기 4니까 14가 얼마다? 35라고 할 수 있죠. 5, 7, 35니까. 그럼 얘를 넘겨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다? 21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이제 있을 때, 선생님 A 곱하기 B는 어떻게 알죠? 이렇게 할 건데, 자, 여러분 귀찮지만은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냐면, A 더하기 B가 얼마인지 아셔야 돼요. 왜? A 더하기 B를 알아야 이제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꼭 쓰시고, 편차가 나왔을 때는 이걸 꼭 기억하십니다. 편차의 총합은 항상 얼마다? 총합은 0이다 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죠. 편차의 총합 0. 그래서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b는 얼마다? 0이다 보시면 a 더하기 b는요.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2다 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1이고 여기 1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죠. 자, 따라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식변형으로 가는 거죠.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므로 이걸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4 마이너스 2ab가 얼마다? 21이니까 마이너스 2ab가 여기 넘어가면 17이 되겠죠. 그래서 ab는 마이너스 2분의 17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있나? 잠깐만요. 여기가 문제가 있나? 23번 봅시다. 23번. 23번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23번하고 24번은 선생님 좀 가르쳐 드릴게요. 23번 봅시다. 23번 보시면은 여러분 책에는 이게 18번이 되어 있습니다. 18번. 여기 18번입니다. A 모든 학생 6명의 수행평가 점수의 평균은 8점이고요. 분산은 몇 점? 3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6명 중에서 점수가 8점이 나오는 학생이 다른 모둠으로 갔을 때 나머지 5명 빼, 오유, 어려워 보이죠? 그죠?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6명의 학생이 있죠. 6명의 학생. 그러면 그때의 점수를 각각 뭐라 잡냐면 A, B, C, D, E, F로 잡겠습니다. 요게 이제 평균이 8점이니까 그냥 얘네들 다 8점 보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분산은 얼마 보시냐면 3이라 보십니다. 됐습니까? 일단 분산은 3이라고 이제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6명에서 점수가 8점인 한 학생이 그러면 그 점수가 이제 몇 점이냐면 8점이 나요. 됐죠? 8점이 나요. 근데 웃긴 거는 평균이랑 같아요. 여기 평균이랑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봅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있는데 여기 나누기를 8을 했습니다. 8을 하면 이게 얼마 될까요? 이게 평균이 8이기 때문에 아이고 잘못했다. 여기 6이라 보면요. 평균이 8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6명 중에 8점인 학생을 F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렇게 할게요. 6분의 나머지 5명입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그러면 자 여기서 한 명이 나갔으므로 나눈 수가 5라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 아이들의 평균은 몇 점이라고 볼까요? 8점입니다. 왜 변화가 없을까요? 8점이 빠졌으므로 그 차이는 변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시냐면 평균은 이제 다 8로 평균이면 다 싹 다 8로 받아내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한 학생이 8점짜리가 다른 모드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없잖아요. 근데 얘가 하필 몇 점이에요? 평균에 같은 8점이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아이들의 합도 얼마? 8, 8, 8, 8, 8이니까 여기도 8, 8, 8, 8, 8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A, B, C, D의 점수가 다 8점은 아니고요. 평균이 8이니까 평균 점수를 그냥 해석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균은 변화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제 분산 봅니다. 6명의 이제 분산이 어떻게 구하냐면 6분의 A 마이너스 평균이 얼마죠? 8이죠. 8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8의 제곱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8의 제곱 그 다음에 D 마이너스 8의 제곱 그 다음에 E 마이너스 8의 제곱 이렇게 아유씨 E 마이너스 8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값이 이제 얼마 되냐? 분산이 3이기 때문에 여기가 3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는 A 마이너스 8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8의 제곱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8의 제곱 그 다음에 D 마이너스 아유 잠깐만 있어봐요. 여기 하나 빠졌다. F 마이너스 8의 제곱까지입니다. 원래 6명이니까 그러면 D 마이너스 8의 제곱 그 다음에 아이고 너무 많다. E 마이너스 8의 제곱 더하기 F 마이너스 8의 제곱은 얼마냐면 36, 18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뭘 하냐면은 F가 지금 만약에 8점이라 보면은 어차피 분산에는 있으나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 5명의 지금 이 5명의 요 값의 편차의 제곱의 합은 어차피 18 변화가 없죠. 그러면 뭐 하냐? 이 지금 나머지 5명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분의 얼마? 5분의 요 값을 그대로 올리면 되겠죠. 5명. 왜? 평균이 안 바뀌었으니까. 5명이라도 평균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8이 되니까 여기는 3점 얼마 되겠습니까? 6 되겠죠. 그럼 표준 편차를 루트 3.6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요. 평균이 이제 6명이 평균 8인데 진짜 다 점수를 몰라요. 그래서 A, B, C, D, F라고 잡고 6명을 F를 그냥 8점짜리를 봅니다. 이 8점짜리, 점수 8점짜리 학생이라고 보고 하나, 둘, 셋, 넷, 5명 남죠. 그럼 5명은 싹 다 몇 점씩, 8점씩 봐도 상관없습니다. 왜? 여기 8점짜리 나갔으므로 어차피 다 8점이구나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시더라도 나누기 5 하셔도 여전히 8이다. 평균은 변화가 없습니다. 8점짜리가 나가도 평균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명의 지금 분산이 3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산 구간식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F가 지금 8이죠. 그럼 8 빼기 8은 0이니까 결국 자 보세요. 여기서 6을 양면에 곱하면 A-8의 제곱, B-8의 제곱, C-8의 제곱 요 편차 제곱의 합은 얘가 빠지더라도 변화 없습니다. 왜? F가 8이라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5명의 분산은요. 평균이 지금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A-8의 제곱, B-8의 제곱, C-8의 제곱 요거 그대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6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 보면은 거의 다 대부분 틀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 이제 배워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만 잘 하시면 되겠죠. 그죠? 만약에 하나 모르면 손 들고 질문하세요. 자, 24번입니다. 어떤 4개의 수에 대하여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했습니다. 평균하고 분산. 근데 평균이 2이고 분산이 얼마? 30이었습니다. 평균이 2이고 분산이 30입니다. 그런데 4개의 수 중 5, 3을 각각 6위로 잘못 발견했어요. 잘못 봤대요. 그럼 4개의 수의 실제의 평균과 분산을 차례대로 구한 것은 이렇게 하면은 일단 4개의 수를 구합니다. A, B, 근데 이제 5, 3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5, 3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잘못 봤대요. A, B, 6, 2. 그럼 여러분 보세요. A, B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일단 평균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평균의 변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이거 두 개 더하면 8이죠. 이거 두 개 더하면 8이죠. 그러니까 총합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변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균은 안 바뀌기 때문에 여기의 평균도 여전히 2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평균.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잘못 본 거고 이건 제대로 본 거죠. 그럼 실제의 평균과 이제 분산을 구하는데, 자, 그럼 분산은 원래 뭐였냐면, 자, 보세요. 4분의 잘못된 겁니다. a-2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더하기, 자, 평균이 지금 2죠. 그럼 6에서 2를 빼면은 평균입니다. 평균이 2라 그랬으니까 4, 4, 16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표준 편차 4기 때문에 평균 뺀 겁니다. 평균은 2입니다. 여기도 2입니다. 평균 잘못 본 것도 2예요. 평균 m은 2입니다. 그래서 편차는 6에서 2 빼니까 4 됐습니까? 4의 제곱 16 빼면 0이니까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값이 얼마냐면 30이래요. 그럼 여러분 이제 보세요. 양변에 4를 곱하면 a-2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더하기 16은 12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딴 건 모르고 풀지 마세요. a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이 얼마다? 이걸 빼게 되니까 104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왜 구해요? 이렇게 하면 여기도 이제 분산을 구하시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평균은 변하지 않았죠. 평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똑같이 합니다. a-2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5에서 2를 뺍니다. 5에서 2를 빼면 얼마 될까요? 3이죠. 그럼 제곱시키면 9. 그 다음에 여기서는 3에서 2를 빼면 1이니까 1의 제곱 1.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여기에 지금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하고 요 밑에 값은 104라고 구해놨죠. 104. 그래서 104 더하기 10이니까 114가 됩니다. 그래서 나누게 되면은 4, 2, 8, 8하면 34니까 4, 8, 32, 그 다음에 5, 28.5가 되겠죠. 그래서 분산은 28.5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평균 변화는 없습니다. 왜? 합이 똑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균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분산 구하는 거나 뭐 표준 편차 구하는 거나 아니면 분산 구하는 거나 어떤 거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문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셨으면 나머지는 문제를 푸시고요. 하시다가 모르겠으면 손을 들고 질문하십시오. 손을 들고 질문하시고요. 여기는 계산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렵죠. 계산이 좀 많아가지고 좀 어려운데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하십시오. 자, 고생하셨습니다.